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쓸세무의 양소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건물을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또는 안 내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딸에게 5억 원의 건물을 증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의 개념을 보자면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또는 교환, 아니면 법인의 지분을 대가로 하는 현물 출자 같은 경우가 양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가가 수반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니가 딸에게 5억 원의 건물을 증여했지만 딸은 어머니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가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딸에게 5억 원의 건물을 증여를 했는데 따님이 어머니에게 일부 금액을 드렸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딸이 어머니에게 일부 금액을 드리는 점이 정확하게 금융거래나 증빙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양도로 인정이 돼서 어머니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 금액만큼만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계존속 간의 증여는 양도를 했다, 즉 대가를 줬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보다는 증여세가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증여를 받은 딸이 증여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인지 또는 아닌지를 더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지 못해서 건물로 대신 물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양도의 개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런 경우는 건물로 물납을 했기 때문에 5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돈 대신에 건물이 이전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 경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출을 위해서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지정한 경우 해당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을 위해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지정을 했다면 이 경우는 X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담보로만 제공됐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자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 채 증여를 하는데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세금까지 같이 증여가 된 경우 자, 이런 경우 양도일까요? 또는 양도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채무 인수 분만큼, 즉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서 그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내겠습니다. 네,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맞췄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네, 마지막인데요. 경매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 경우도 양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에도 경매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사실상 이전이 일어났고 해당하는 대가는 그 채무가 탕감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양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분양권을 판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네, 지금까지는 양도에 대한 개념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물건을 양도하였는지에 따라서 양도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권을 물어봐 주셨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7월 달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 6월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얼마 양도했냐면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붙여서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분양권 지금 1년 미만 보유를 했기 때문에 50%로 중과세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양권 2천만 원에 양도를 했는데 거기에 50%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가 거의 반이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50% 세율이 적용이 네, 1년 미만이면 50%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부터 42%를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8년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세율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10월에 신규 상가를 임차하여서 음식점을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점포를 내놓았고요. 권리금 2천만 원을 붙여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대신에 자가점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하여서 창업한 경우고 이게 나의 건물에서 창업한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에 이 권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프리미엄 2천만 원과 권리금 2천만 원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양도세를 냈던 것이고요. 이 권리금은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 과세 물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토지나 건물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이 일단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인데요. 골프 회원권 또는 콘도 아니면 헬스 회원권 등의 이러한 시설물 이용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네, 손해가 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7월 달에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다라고 하는 경우 2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의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될까요? 자,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낼 세금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 즉 거래세가 되는 취득세랑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동일 연도에 발생한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우리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체크하셔서 슬기로운 절세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